자, 다들 퇴근하시고 한숨 돌리셨나요? 편하게 자리에 앉아보시죠. 23년 동안 글로벌 헤지 펀드랑 퀀트 데스크에서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숫자들과 매일같이 싸워온 시니어 전략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인터넷에 널려있는 흔해 빠진 종목 추천이나 매수매도 타이밍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확률에 기반해서 이 지독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나침판을 쥐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쪽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항상 강조하는 무거운 경고 하나만 달고 갈게요. 오늘 분석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맥주 한 캔 따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4.5%라는 숫자, 최근 시장을 보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지표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억 후 이 무서운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지금 주식시장 쪽을 보면 어때요? AI 반도체 수출 단가가 폭등한다, 다음 혁명이다 하면서 그야말로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죠? 다들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거대한 자금,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스마트머니가 모여있는 글로벌 채권 시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은 지금 심각한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주식 시장은 환희에 차 있는데 채권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다? 이 극단적인 괴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 시야를 살짝 틀어보죠. 겉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주식시장의 파티장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수면 아래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진짜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채권시장의 저 거인들이 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매일 들여다보는 데이터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거대한 두 힘이 빙하처럼 정면 충돌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한쪽에는 현금을 문자 그대로 복사해내고 있는 막강한 AI 공급망이 버티고 있죠.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이들의 경제적 해자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힘이 만만치가 않아요. 바로 끈적끈적하게 떨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라는 거대한 매크로의 중력입니다. 특히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워시 같은 인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양반은 과거 벤 버냉키 시절처럼 시장이 아프다고 할 때마다 돈을 헬리콥터로 뿌려대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시장이 흔들려도 예전처럼 연준이 백기사로 나서서 구출해주지 않을 거란 아주 서늘한 경고입니다. 저희 퀀트 모델이 예측하는 2026년의 퍼포먼스 격차를 한번 보시죠. 양극화가 이보다 극단적일 수는 없습니다.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섹터는 대기권을 뚫고 올라갈 기세인데 바이오나 기존 전통 산업들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승자 독식 생상이 벌어질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할인율, 즉 금리 때문이죠. 바이오처럼 먼 미래의 파이프라인 대박을 꿈꾸며 막대한 자본을 태워야 하는 산업들은 지금처럼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면 문자 그대로 자금줄이 말라붙어 버립니다. 이 쏠림 현상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결과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조지 소로스와 함께 전설을 써내려갔던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했던 이 명언, 저는 이 바닥에 있으면서 모니터 옆에 항상 붙여놓습니다. 강세장은요, 끝까지 버티던 가장 이성적인 투자자마저 나만 바보가 된 건가? 하는 지독한 포모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백기를 들고 최고점에 뛰어들게 만들죠. 제가 20년 넘게 현업에서 숱하게 목격했던 강세장의 끝물, 소위 말하는 탑헤비 마켓의 잔인하지만 아주 전형적인 심리 패턴입니다. 다들 이성을 잃어가는 시점이란 거죠. 자, 주식시장의 포모와 심리게임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요. 이제 다시 심호흡 한번 하시고 시야를 완전히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절대 다뤄주지 않지만 글로벌 채권시장 저 밑바닥에서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자라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를 추적해 볼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나비 효과거든요. 이 연결고리를 들으시면 아마 소름이 쫙 돋으실 겁니다. 무려 29년 만에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통대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본 장기금리가 튀어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로벌 자금들이 얽혀있다 보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까지 멱살이 잡혀서 같이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동에선 지정학적 갈등으로 유가가 불안하죠. 호르무즈 해협 문더로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은 UAE 같은 국가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은 박살나는데 자기네 환율 방어까지 해야 하니까 미국한테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우리 금고에 있는 미국 국채 다 던져버리기 전에 통합스와프 체결해라.
아니면 우리 진짜 위 하나 써버린다. 이게 바로 지금 수면 아래서 채권 금리를 위로 쏘아 올리고 있는 거대한 폭탄입니다. 탈달러 위협과 채권 금리 발작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죠. 자, 매크로 이야기는 이 정도면 충분히 무겁게 느끼셨을 테니 다시 AI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 평가로 돌아와 볼까요? 저희 같은 퀀트쟁이들이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집착하는 지표가 바로 잉여 현금 흐름, FCF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땀 흘려 장사해서 번 돈에서 내년 농사를 위한 설비 투자금을 빼고 남은 진짜 내 주머니에 꽂히는 여윳돈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을 이끄는 AI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들을 뜯어보면 좀 기골이 오싹합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는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고 있어요. 자기들이 번 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서 이 무서운 고금리 시대에 빚까지 잔뜩 끌어다 쓰면서요. 겉으로 보기엔 끝없이 성장하는 화려한 제국 같지만 재무제표 속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돈 먹는 하마로 변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업이 미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빚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치명적인 덫이 숨어 있어요.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회계상의 몬스터입니다. 여러분, AI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장비들 발전 속도 보셨죠? 진짜 미친 듯이 빠릅니다. 오늘 최고가에 사들인 최첨단 장비가 내년이면 구형 고철 덩어리 취급을 받는 세상이에요. 지금 당장은 AI 관련 매출이 폭발적으로 찍히니까 장부가 엄청 예뻐 보일지 몰라도 불과 2, 3년 뒤에 이 수조 원짜리 거대한 장비들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하면서 막대한 상각 비용으로 처리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기업들이 보여줄 미래 이익률은 콘트 모델로 돌려봤을 때 정말 무참하게 짓밟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FCF니 감가상각이니 복잡한 회계 용어들만 늘어놓으니까 벌써 머리가 좀 아프시죠? 이 무시무시한 재무적인 덫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피부에 확 와닿게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바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문학적인 자금을 빚으로 끌어와서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고 있는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 상황은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능력도 안 되면서 전액 할부로 V12 엔진이 달린 엄청난 럭셔리 대형 세단을 덜컥 계약해버리는 것과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아주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딜러샵에서 그 반짝반짝 빛나는 럭셔리 세단의 차 키를 넘겨받고 시동을 거는 첫날엔 세상을 다 가진 왕이 된 것 같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 달부터 날아오는 청구서입니다. 살인적인 할부이자가 빠져나가고 차는 딜러샵 문을 나서는 순간 가치가 30% 허공으로 증발해버리죠. 거기다 고급유를 펌하시는 엔진오일 교체 비용, 보험료, 이런 총소유 비용, 즉 TCO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이자도 못 내는 카푸어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개인적인 마진콜이죠. 지금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짊어지고 있는 막대한 부채 이자와 눈 깜짝할 사이에 낡아버리는 인프라 노후화 비용이 바로 이 럭셔리 세단의 유지비 청구서와 정확히 일치하는 리스트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위로는 거대한 매크로의 압력이 짓누르고 밑으로는 기업들의 감가상각 덫이 사방에 지뢰처럼 깔려있는 형국이죠. 그렇다면 펀드 매니저들도 식은땀을 흘리는 이 살얼음판 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과연 어떻게 지켜내고 살아남아야 할까요? 투자의 거장 하워드 막스가 설파한 시장 사이클 이론을 빌려와서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퀀트 데이터와 시장 심리를 종합해 볼 때 지금 시장은 2단계 후반에 회복기를 이미 지났고 3단계 초기인 환희의 영역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의 장밋빛 수익을 100% 확신하면서 신용대출까지 끌어와 뛰어드는 바로 그 꼭대기 근처죠. 전설적인 매크로 트레이더 폴 튜더 존스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무모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공격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수비, The Great Defense, 이 방어태세로 마인드셋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23년차 실전 PM으로서 여러분께 가장 현실적이고 명확한 2026년 대응 플랜을 하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지안 확률 업데이트 모델에 입각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시장에 완벽한 고점을 맞춰서 다 팔고 나오겠다는 그 오만한 도박꾼 마인드는 오늘부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제가 주식을 지금 당장 전량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크게 난 포지션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이익을 실현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묵직한 현금 버퍼를 무조건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이 현금 비중은 방치된 돈이 아닙니다. 조만간 시장의 매크로 중력이 작용해서 밸류에이션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 헐값에 좋은 자산을 쓸어 담아 여러분의 계좌를 구원해줄 유일한 산소 호흡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분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결론입니다. 시장은 애초에 인간이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AI 혁명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성장의 엔진과 끈적한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가 짓누르는 거대한 매크로의 중력이 정면 충돌하는 역사적인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웃는 승자는 무모하게 한 방향의 전 재산을 거는 예측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확률에 기반해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고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냉정한 방어자일 것입니다. 23년 동안 매일 피가 마르는 시장에 몸담아온 저 역시도 모니터를 켤 때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또 한편으론 두렵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의 다양한 시각들을 모아서 저희 퀀트데스크의 시뮬레이션 모델에 직접 돌려보고 그 결과를 생생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 중에 럭셔리 세단 같은 AI 밸류에이션의 덫, 아니면 탈달러와 채권 시장의 조용한 반란, 이 둘 중 여러분을 가장 소름 돋게 만든 리스크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가감없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남겨주십시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시니어 전략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